그래서 아직 내가 누군지 못 알아봤다면 랭아! 오케이! 아 진짜 멋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많은 나라가 IT 산업에 힘을 쏟고 있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우리말로 정보기술을 뜻하는 IT는 로봇, 자동차, 항공, 의료, 국방 등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만큼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잘 나가는 기업 순위만 확인해 보더라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 높은 자리를 죄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선진국과 대기업 사이에선 IT 강자의 자리를 놓고 오늘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최첨단이라더니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들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춤추는 로봇, 안드로이드, 인공지능. 왠지 이름만 들어도 미래에 온 것처럼 설레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인간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건 인류의 오랜 꿈이었는데요. 여기 그 꿈에 성큼 다가선 것처럼 보이는 로봇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최첨단 로봇 보리스. 세계 최초 춤추는 로봇이라고도 불리는 보리스는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각종 행사에 초대받고 축구장에서 시추까지 하며 톱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다가 지난 2018년 12월 러시아의 어린이 청소년 IT 포럼 프로액토리아에 나타나면서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전 수학을 잘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곡을 쓰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회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같이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맞춰 능숙한 춤을 선보인 덕분이었는데요. 이족보행 로봇이라면 자고로 두 발로 서서 중심을 잡고 걷고 뛰기만 해도 엄청난 성과라고 평가받기 마련인데 거기에 춤까지 췄으니 러시아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 폭발이었죠. 러시아의 공영방송 러시아24는 이날 개최된 IT 포럼과 보리스에 대해 다루면서 이미 춤을 추는 법도 배웠는데 그리 나쁘지 않다며 보리스의 운동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는데요. 러시아의 테크 전문 웹사이트 T저널에 왜 로봇인데 동작 센서도 마이크도 없이 LED만 붙어 있어? 이런 최첨단 로봇이 왜 개발 과정에서 한 번도 소개가 안 된 거야? 춤출 때 불필요한 움직임은 왜 이렇게 많아? 등등 보리스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의문들은 곧이어 공개된 사진 한 장으로 모두 풀려버렸죠. 보이시나요? 저 로봇 탈 속의 목? 네, 보리스의 정체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로봇 모양 의상을 입고 로봇 행세를 한 거였죠. 그가 입은 건 로봇 전문 의상을 만드는 회사 쇼 로보츠가 판매하는 알로샤 더 로봇이라는 이름의 옷이었는데요.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당신이 진짜 로봇을 갖고 있다는 거의 완벽한 착각을 자아낼 수 있는 제품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는데 이 일화를 알고 보니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교한 복장이었다는 뜻이니 회사 입장에서야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렸다며 만족할지 모르지만 보리스의 존재를 한껏 자랑한 러시아로서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는데요. 이 일이 논란이 되자 포럼 주최 측은 저희는 그 로봇이 진짜라고 주장한 적 없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만 보리스가 진짜 로봇인 줄 알고 소개한 공영방송 측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후 보리스 옷을 입은 사람을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해 시청자에게 소개하면서 아찔한 실수를 만회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로봇 기술력을 자랑하고 싶었다지만 사실 여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 아니었을까요?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급했던 나머지 일어난 해프닝 같네요. 2위, 중국 공중버스. 아침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교통체증. 언제쯤이면 뻥 뚫린 도로를 볼 수 있을까요? 2010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중국의 한 아마추어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숭유저우. 그의 발명품은 바로 노면 전차 형태로 운행하는 입체버스였죠. 베이징 국제과학기술산업 엑스포에 내놓은 이 입체버스 모형은 그해 타임지의 올해의 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힘입어 숭유저우는 중국의 한 지방정부와 손잡고 총 노선 189km의 입체버스 노선을
공단을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 하지만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할지, 무거운 차체로 인한 도로 훼손 가능성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등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았고,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는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6년 뒤인 지난 2016년 실패에 굴하지 않은 숭 유저우는 허베이성 친왕다오시에서 드디어 버스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명칭은 TEB, 중국어로는 버스와 지하철의 합성어인 바테라는 이름의 공중버스였죠. 한 대당 최대 300명까지 태울 수 있고 2대 이상 연결할 경우 1,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 게다가 공해 걱정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고 터널처럼 생긴 덕분에 버스 밑으로 승용차가 지나다닐 수 있어 교통체증까지 줄일 수 있다며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생김새나 CG 운행 영상만 보면 무슨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죠? 하지만 높이가 불과 2m밖에 안 되는 이 버스 밑으로 차들이 지나다닐 경우에 안전성 문제, 동력 원인 전기 재충전 문제, 1,400명이 탑승했을 경우에 중량 문제 등 지극히 타당한 질문들에도 개발업체 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벌써 낌새가 수상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범 운행까지 진행한 이 공중버스는 사실은 고작 300m를 이동하는 데 그친 보기에만 그럴싸한 모형에 불과했던 것인데요.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퇴직 노인들의 은퇴 자금을 노린 다단계 사기극이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출 업체가 끼어 있었고 다음 해부터 상용화한다는 발표 역시 거짓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공중버스 공장으로 예정돼 있는 부지를 방문했지만 텅 빈 공터에 큰 구멍만 나 있을 뿐 짓고 있는 공장 하나 없이 허허벌판이었다고 하죠. 심지어 이 공중버스는 1969년 미국의 건축가들이 제안했던 랜드라이너와 개념, 설계, 디자인까지 거의 유사해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도 휩싸였는데요. 건축가들 본인이 랜드라이너의 개념은 누구든 확장할 수 있다는 관대한 입장을 보여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후 개발업체의 불법 투자금 모집과 사기 혐의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공중버스 TEB는 폐쇄됐고 추가 시험 주행도 당연히 연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EB의 개발 책임자인 숭 유저우는 사람들이 진정한 혁신을 몰라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처치 불가인 이 가짜 공중버스는 지난 2017년 해체된 뒤 결국 고철 신세가 됐다고 하지만 사기단은 여전히 SNS를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고 하니 도끼 눈을 뜨고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1위 수소트럭. 전 세계적인 친환경 바람과 탄소 중립 선언에 힘입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2030년 이후로는 내연기관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2의 테슬라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수소자동차 설계회사 니콜라가 역대급 사기를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니콜라는 지난 2015년 전기 배터리와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트럭을 만들어 팔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 한때 포드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을 만큼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었는데요. 그랬던 기업이 사기 논란에 휩싸이게 된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니콜라는 2016년 자사 최초의 수소트럭 니콜라1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소 전기 트럭을 개발 및 발표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수소 트럭들이 전부 껍데기뿐인 가짜라는 데 있었죠. 이 같은 사실은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난해 처음으로 폭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니콜라의 창립자이자 CEO인 밀턴은 니콜라1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면서 그는 언덕에서 굴린 트럭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자동차가 자체 동력으로 주행하는 것처럼 위장한 영상을 올리거나 실제로는 딱 한 건의 주문만 받았으면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선주문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등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차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연료전지나 수소가스 저장 탱크 하나 장착하지 않은 빈 껍데기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 심지어 니콜라의 핵심 엔지니어, 책임 엔지니어, 인프라 개발 담당자가 모두 수소 전기차 관련 경력이 없는 허수아비이기까지 했죠. 기존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은 2배, 무게는 40%라고 자랑했던 배터리도 사기! 본사 지붕에 세웠다던 태양광 발전시설도 사기! 만들겠다고 홍보했던 공장도 사기! 경영진의 경력도 사기! 말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기 끝판왕에게 사업가들도 투자자들도 홀랑 속아 넘어간 꼴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니콜라 사기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화그룹이죠. 하나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은 지난 2018년 1억 달러를 투자해 니콜라의 지분 6.13%를 확보했지만 한때 94달러까지 치솟았던 니콜라의 주식은 현재 10달러. 어찌어찌 매각한다 하더라도 하나그룹의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사기 논란의 주인공 니콜라의 대표 트레버 밀턴은 사건 발생 고작 열흘 만에 스스로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니콜라는 회사의 기술 발전과 생산 능력을 과장되게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천만 달러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1억 2,500만 달러, 하나로 1,482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는데요. 밀턴 다음으로 니콜라의 CEO가 된 마크 러셀은 벌금 전액을 밀턴에게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제 곧 니콜라 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는데 과연 사기 행각으로 시작해 이렇다 할 실적 하나 없는 니콜라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한때 자신들이 개발한 체혈 키트 하나로 수백 가지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다고 발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업 테라노스 역시 사기였다는 게 드러나면서 애꿎은 투자자들만 곤욕을 치렀다고 하죠. 그래서 니콜라를 제2의 테슬라가 아니라 제2의 테라노스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아무리 당장의 실적보단 미래 가능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지만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홀려 자신들의 입속만 채우기 바쁜 사기 군들은 국가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